오늘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0주년을 맞는 날이라고 합니다. 당시 1961년에 82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국민소득이 50년 만에 300배가 넘도록 2만 3, 4천 달러로 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8대 교육국가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발전과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 기여해야만 하는 책임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성장과 축적된 부를 어떻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 넘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그 성과 편중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특히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 국가의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체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빈곤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세계의 친구 나라들에게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그 성과를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견실한 구성원으로 서로 존경을 받고 존경하는 국제사회의 공용에 이바지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한나라당은 다음 주 19일 정도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현 임시국회가 끝이기 전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여건이 13일은 좀 무리다, 오늘은 좀 무리다 하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에서야 법사위가 열려서 미디어랩법과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 두 법이 양당 간에 조율할 것이 있으며 또 특히 미디어랩법에는 여러 가지 체계 자규 수정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오늘 이 논의를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설 전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모든 현안을 말끔히 여야가 해결해서 설상 위에 국민들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장께서 아직 귀국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아제르바이잔과 스리랑카에서 정상과의 회담이 있고 또 국회의장 간에 오래된 약속하에서 회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순방 외교 중에 있는 국회의장은 일단 국가를 대표하고 입법부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익의 편에 서서 며칠 기다리면서 순조로운 외교 순방을 잘 마무리 짓고 귀국한 후에 국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국익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시고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논의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설을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다시 또 야당 측에 있다고 하지만 설 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아직 미지로 남아있는 문제를 설 전에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도 장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방 외교가 끝나는 대로 속히 귀국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정책은 정책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널리 잘 알리는 이 정책의 홍보 기능도 정책 기획 기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 또 지난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추진 이제 제정 개정된 그 법안들 또 예산 정부 편성 과정에서 당이 중점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한 예산들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 그 가족 단위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집안에 이제 청년들 또 대학생 또 엄마 아빠의 그 중년 세대 뭐 이런 그 별로 가족 구성원별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혜택이 오는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디자인도 상당히 아담하고 예쁘죠? 예, 이렇게 접으면은 딱 이렇게 손 안에 잡히는 그런 포맷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 예산 또 더불어 사는 이웃 지원 예산 또 안정된 취업 지원 예산 해가지고 취업 성공 패키지 확대 또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그 사각지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이게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이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 또 고졸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예산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청년 창업 활성화 뭐 등등의 그런 안정된 취업 지원 예산 또 한미 FTA로 인해서 농어촌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그 불안 심리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준 과정에서 보전 대책으로 지원하게 되는 각종 예산들 농업용 그 면세유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든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 10년 연장이라든지 또 농업 특히 어업에 대한 직불제 또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새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들 또 축산발전 기금 조성 수리시설 확충 또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 금리 인하 또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등등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보육에 관해서도 우리 아이를 잘 낳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보육이 잘 돼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이번 예산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전 계층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한 내용이라든지 또 대학생활, 군생활 지원 예산, 또 근로자들의 복지 세제 혜택, 특히 EITC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했다든지 또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든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안내한 이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설 귀향하실 때 이거 듬뿍 좀 가지고 가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